네, 교재 설명부터 좀 하겠습니다. 네, 본교재 잠깐 볼게요. 본교재. 본교재라고 적혀 있는 것 있어요. 네, 그거는 교사용 교과서 파일을 다운받아서 제가 그림 같은 거, 배경 같은 걸 싹 걷어내서 필기 좀 할 수 있게 편집을 한 거고요. 그 교재 편제는 2주 전에 결정이 됐어요. 그래서 일부 작품이 빠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알겠죠? 그런 건 제가 프린트로 어차피 보강을 드릴 거니까 너무 걱정 마시고, 수업은 본교재 위주로 나갑니다. 본교재 위주로 나가고, 거기 필기하라고 하면 필기하시면 되고, 따라오라고 하면 따라오시면 되고, PPT는 이제 문일지십에서만 쓸 수 있는데 신본고는 문일지십 쓰기 때문에 PPT를 제가 웬만하면 가져올 거고, 이거 쓰는 이유는 간단해요. 그 이제 시 같은 거 하나하나씩 표현하고 적어야 되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그 위에 덧붙일 때 쓰는 거고요. 소설 같은 경우는 교재 위주로 읽어가면서, 산문 같은 건 읽어가면서 하되, 중요 부분에만 제가 필기할 때만 뭐 화살표를 따로 꺼내야 된다든지 그때만 하겠습니다. 알겠죠? 일단 과제집 잠깐 보실게요. 과제집을 보시면 문제, 그리고 문제 바로 뒤에 답안이 붙어 있어요. 언제든 베끼실 수 있습니다. 언제든 답을 베끼실 수 있는데, 그 답을 베낀 게 저한테 걸리면 특별관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물어보면 되거든요. 이거 왜 정답이 이건지. 그래서 웬만하면 답 베끼지 마시고 실제로 내신 공부 하시는 거니까 풀고 채점하고. 자, 신입생들 잘 들으세요. 과제하는 법이 있는데 잘 봐. 과제집 동그라미 맞은 거 치시고, 다 풀거나 채점할 때 틀린 거 이런 표시하시고, 그 다음에 틀린 거 다시 문제 다시 풀어보시면서 틀린 뭐 정답을 다시 찾아서 정답 근거 이유를 찾아서 본인의 손글씨로 쓰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뭐 화살표 연결, 근거가 여기 있다, 이런 거 안 됩니다. 알겠죠? 동그라미 치고 연결, 이런 거 안 됩니다. 요거 판단하는 건 제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저기 밖에 있는 조교들이 할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조교들이 하기 때문에 이 기준이 일원화돼 있어요. 그러니까 요런 대로 딱 하시면 되고, 손글씨로 간단하게라도 뭐 해당되는 구절 없음 이렇게 하더라도 그냥 손글씨로 꼭 써오셔야 됩니다. 됐죠? 오케이. 그리고 과제에서 할 그 과제 풀어올 과제 숙제는 제가 수업 중간 혹은 수업 후반부에 적어 드리겠습니다. 칠판에 적어 드릴 테니까 그거는 그대로 해오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X파일 보실게요. 학교별 기출, 지역 기출 돼 있는데, 그러니까 수지 관내에 있는 학교들 기출을 모아놨고, 그 다음에 분당까지 포함했습니다. 좀 필요한 작품들은 분당에 있는 학교들에서 실제 학교 시험에서 기출된 문제들을 작품별로 다 뽑아내서 모아놓은 겁니다. 이해되시죠? 네. 요거는 숙제, 의무 숙제가 아니고요. 의무 과제가 아니고 한 3, 4주차 넘었을 때 제가 수업 시간을 활용하든 뭐 풀어오라고 하겠습니다. 괜찮죠? 4번 볼게요. 4번 리마인드라고 돼 있는 거 있습니다. 귀여운 남자애가 가방 들고 가는 거. 물론 저는 아니고요. 네, 제가 디자인 소스를 좀 활용해서 편집을 한 거고, 1, 2, 3이라고 매겨놨고요. 답은 없습니다. 답은 제가 순차적으로 드릴 거고, 그냥 살펴보시면 박스 친 거 메울 수 있고, OX 퀴즈 있습니다. 그 선지 판별하는 거 제가 엄청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그거 연습하라고 드리는 건 잘 봐. 매주 해오는 거 아니고요. 알려드릴 건데, 학교 내신의 핵심은 저는 누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1주차에 배운 거 당연히 과제하면서 복습이 될 거고, 어느 정도 뭐 개인적으로 복습도 하시겠죠. 근데 2주차 진도 나가면 그게 까먹어진단 말이야. 잊어지잖아, 맞지? 그럼 2주차에 3주차 넘어갈 때는 이제 리마인드 가져가서 요거 해와라 라고 시킬 거예요. 자동적으로 그거 개별 과제 하시면서 복습될 수 있게 가져가는 걸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활용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버리지 마세요. 네. 그 다음에 5번. 이거는 한권 탈퇴라고 있는데, 제가 이름 지은 거고요. 그러니까 환골 탈퇴에서 한 권으로 그냥 탈퇴하자, 원래 있던 모양을 벗어나자, 이런 생각으로 지은 거고요. 그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여기 되어 있지만 단거나, 제가 내신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고 학생을 많이 가르쳐 보면 학교 프린트에 있는 필기, 교재에 있는 필기, 그 다음에 여기 제가 수업하면서 남기는 필기 중구난방으로 다 써져 있거든요. 실제로 수업 들으면서 필기를 하다 보니까 글씨도 잘 못 알아볼 때가 많고, 졸면 어떻게 돼요? 막 필기하다가 여기 되잖아요, 맞지? 요런 것들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 단권화 노트, 단권화 교재를 하나 새로 만들었다 보시면 되고요. 1주, 2주, 3주, 한 3주 정도 됐을 때부터 배웠던 것 중에 굳이 안 해도 되는 거. 예를 들어서 뭐 같이 직유 이런 거 안 적어도 되잖아, 맞지? 그런 거 필요 없고 내가 항상 어려워했던 거 좀 중요하게 나올 만한 거, 학교 선생님이 강조한 거, 제가 강조한 거, 그런 것들 위주로 다 집어 넣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험 직전에 복습해야 되는 거, 그러니까 개념적으로 복습해야 되는 거는 그 한 권 탈 때 싹 다 집어 넣어서 내 글씨로, 본인 글씨로 가져간다 라고 보시면 돼요. 학교 들어가실 때도 그거 하나만 들고 갈 수 있게. 그 원문 같은 거 보시면 단어 설명도 웬만하면 다 뺐고요. 읽고 바로 해석할 수 있게, 네, 심플하게 정리하는 도구로 삼으시면 됩니다. 됐죠? 6번 직전 보강 자료는 4주차 정도에 아마 제작이 될 텐데, 이거는 주 업데이트라고 써놓은 거는 뭐냐면 학교 선생님 필기, 그렇죠? 또 후반에 강조하는 부분, 추가로 내주시는 프린트, 이런 것까지 다 반영을 해서 드려야 되기 때문에 아직 윤곽은 안 잡혀 있고요. 제가 수업하면서 여러분이 어려워하는 내용, 그리고 학교 선생님이 강조하는 내용 계속 업데이트 받아서 4주 정도에 만들어 놓겠습니다. 5주 차에 하니까요. 네. 그다음 7번 학생 요청 자료는 뭐냐면, 요청하실 수 있어요. 자료를. 문제를 좀 많이 풀고 싶습니다. 문제 좀 더 주세요. 할 수 있고, 개념 더 정리되어 있는 거, 좀 더 많이 정리되어 있는 거 자료 좀 필요합니다. 하실 수 있습니다. 요청하시면 돼요. 요청하시면 되는데 단 자료충들이 있어요. 자료를 책상에 이빠이 쌓아놓고, 이빠이라고 하면 안 되죠, 국어 강사가. 어쨌든 엄청 쌓아놓고 자료가 많다, 만족감을 느끼면서 공부는 안 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자, 그런 학생들 때문에 제가 일일이 다 왜 이거를 필요로 하느냐 물어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확인까지는 제가 할게요. 안 주겠다는 건 아니고 받았으면 좀 해봤으면 좋겠는 그런 마음에서. 괜찮죠? 오케이. 자료 요청할 수는 있습니다. 그겁니다. 자, 수업 방향 볼게요.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부터 사실 제일 중요한 건데, 제가 이제 제가 내신할 때도 그랬고요. 이제 다른 일반 학원들, 다른 학원들에서도 가르치는 다른 강사들, 또 제가 옛날에 가르쳤던 행태를 보더라도 그냥 통으로 암기시키는 때가 많았어요. 통으로. 다 외워. 야, 이거 졸라 중요해. 별표 쳐. 평간펜 쳐. 오케이. 이런 말이야. 근데 그건 사실 교과서에 다 있잖아. 교재에 다 있거든요. 완자 이런 거 사면 졸라 자세하게 해석돼 있잖아요. 그거 읽으면 되잖아. 근데 왜 수업을 듣지? 라고 의문을 던지는 순간, 그럼 수업에서 뭘 해야 되는지가 정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수업 시간에 최대한 이해를 최대한 많이 해서 여기서 5에서 60%는 거의 외우고 떠난다. 그러니까 달달도 외우는 게 아니고요. 아, 이렇게 될 수밖에 없구나.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구나. 계속 반복시켜서 효율성 있게 만들어 드릴 겁니다. 제가 국어 강사지만 여러분 대학 가야 되는 건데 국어만 잘할 수는 없잖아. 수학도 열심히 해야 되고 영어도 열심히 해야 되고. 근데 여기서 야, 국어 공부, 난 국어 가르치니까 난 다른 거 모르겠고 국어만 열심히 하고 와. 숙제 이따만씩 내주면 애들 어떻게 합니까? 그렇잖아. 저는 그렇게 안 하려고 생각해요. 학원에 나와서 최대한 효율성 있게 효율적으로 학습하시고 집에 가서 한 1시간에서 2시간 정도만 살짝 복습만 해도 머릿속에 한 80% 남을 수 있게, 그리고 다시 문제 풀면서 유형화시킬 수 있게 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 그렇게 하는 게 좀 바람직하다 생각해요. 뭐 내신에 여러분들 막 시간을 온통 갈아 넣는다? 그건 좀 그렇죠. 물론 단위수가 높긴 하지만 어쨌든 그래서 합리적인 이해란 말을 썼고요. 자세한 해설은 하긴 할 텐데 단계를 나눌 겁니다. 그 중요도를 나눌 거예요. 좀 확실히 중요한 것, 좀 덜 중요한 것 색으로 분명히 나눠서, 요건 형광펜, 요건 빨간펜, 요건 파란펜, 요건 별표 하나, 별표 두 개, 이런 식으로 나눠서 좀 단계적으로 보게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겠습니다. 말이 좀 빠른가요? 괜찮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수능 마인드 접목인데, 물론 신봉고의 경우는 조금 케이스가 다르긴 합니다. 신봉고는 제가 맡은 학교 중에 제일 문제가 더럽게 나와요. 제가 기출 분석을 다 했습니다. 좀 이따 경향지도 드릴 건데, 경향 분석지도 드릴 거예요. 제가 죽전, 서원, 성복, 신봉 맡고 있는데 이 중에 문제 더러운 학교가 신봉하고 서원이거든요. 근데 서원은 좀 시간적 압박을 주고 지문 연계를 많이 치는 학교라면, 신봉은 선지 자체가 더러워요. 합리적이지 않아. 그래서 가끔 이게 야, 이렇게까지 나오냐 하는 것도 가르칠 때가 있습니다. 알겠지? 그 학교의 경향성이야. 물론 선생님 따라 조금 달라지긴 하지만, 서술형 나온다고 하던가요, 이번에?
안 나온다나요? 그러면 좀 나아졌네. 원래 서술형도 엄청 더러웠거든요. 까탈스럽게 됐거든요. 혹시 모르면 서술형 내는지 한 번 더 물어봐 주세요, 선생님한테. 오케이? 그래서 그런 더러운 문제가 있긴 한데, 그래도 기본적으로 요즘 뇌신의 트렌드는 수능 마인드를 접목해서 그 현장에서 활용해서 풀 수 있게 만들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다 공감하고 계신 것 같아요, 학교 선생님들이. 이건 사실 크게 말하면, 편하게 들으세요. 그 수능의 트렌드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능이 2015년 이제 교육과정 개편되고 나서 수능 문학 같은 거 보시면 예전하고 완전 달라졌어요. 익숙한 작품이 많이 나와요. 교과 중심으로 개편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학교 문학 시간에 배웠던 작품을 내겠다 이겁니다. 이때까지 몇 년, 한 3년 정도 기출된 걸 보시면 거의 익숙하게 아는 작품들이고요. 엊그제 3월 학평, 고3 기출 지문도 보시면 남신의주 유동 박시봉방, 백석신의 아주 유명한 작품이 나왔습니다. 중요한 건 그 문제를 내도 털린다는 거예요. 왜 털릴까라고 생각해 보시면 내신 때 계속 암기만 해요. 사진 찍어보듯이. 요건 요거, 요건 요거, 요건 요거, 요건 요거. 그러니까 당연히 저장이 안 돼. 그때만 대충 빨리 시험 치고 연결이 안 돼요. 그런 공부 왜 하는 거죠?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공부를 해서 내신 1등급이 나왔으면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렇게 공부해서 내신 3등급이 나왔어. 그러면 이거 시간 낭비 아닌가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교과 중심으로 가고 수능에도 반영되기 때문에 문학 시간에 최대한 수능적 마인드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도 계속 해설할 거고, 그거 자체가 사실 합리적인 이해랑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그냥 닥치고 암기 이런 거 지양합니다. 아시겠죠? 선생님들이 어쨌든 수능식으로 계속 문제를 내기 때문에 EBS에서 출제됐던, 반영됐던 문제들, 그 다음에 그 전에 나왔던 학평, 학력평가에서 나왔던 문제들 많이 가져오셔서 변경해서, 그러니까 반영해서 이제 자기들끼리 바꿔서 내시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걸 바탕으로 그런 문제들을 다 선별해서 낼 거고, 워낙 유명한 작품들이기 때문에 문제도 많아요. 알겠죠?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도 선지 판별을 계속 강조할 거고, 이것도 계속 풀릴 거고, 네, 그렇습니다. 요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일 마지막에 반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개설 예정인데, 이거는 수요조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이게 제가 제 몸을 갈아 넣는 거라서 조금 그렇긴 한데, 제가 이제 매 시간마다 들어가고 제가 수능 수업도 하면서, 제가 여기 이제 작년 12월에 왔거든요. 그리고 와서 이제 들어가면서 모든 반에 뭐라고 그랬냐면 2년 안에 수지 바닥을 씹어 먹겠다라고 공언을 했습니다. 전혀 안 놀래네요. 네. 그 씹어 먹겠다는 말은 저기 이제 이 경쟁사라고 보이는 저기 길 건너편에 이제 명, 땡, 또 어디 있는 저기 채, 땡땡, 예, 요런 데가 보통 이제 트리플 크라운 아닙니까? 예. 이제 그쪽에서 오신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다 잡아먹으려고 생각 중이고요. 제가 이런 말을 드린 이유는 그냥 공언하는 게 아니고, 그거 잡아먹으려면 제가 졸라 열심히 해야 돼요. 제가 졸라 열심히 한다는 건 여러분들 최선을 다한다는 거고, 갈아 넣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최선을 다해서 가르칠 테니 여러분은 믿고 따라오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질문 답변 특강은 다른 거 없습니다. 어쨌든 아이들이 보니까 질문을 하고 싶은데 선생님들이 풀타임으로 수업을 들어가니까 질문을 할 시간이 없어. 그렇죠? 근데 오프라인 학원의 장점은 질문을 바로바로 할 수 있는 건데, 물론 제 카톡이나 전화번호를 드릴 겁니다. 거기로 질문하셔도 돼요. 하지만 현장에서 와서 바로바로 질문하는 걸 아이들이 더 선호하기 때문에 코로나가 아마 2주 정도 지나면 조금 완화가 될 것 같아요. 그럼 제가 수업이 없는 평일에 수요 조사를 받아서 한 타임 정도, 그러니까 뭐 한 3시간 정도, 요런 강의실을 제가 빌려서 여러분은 각각 떨어져서 본인이 틀린 문제 중에 질문할 거리를 찾아오고, 제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간단하게 설명해주고 회전 초밥 시스템처럼 이렇게 돌면서 계속 해주는 거를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너무 많으면 조금 시간이 걸리긴 하겠지만 뭐 체력이 닿는 한 원데이 특강 정도로 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유료 특강 아니고요. 무료고, 그리고 제가 이제 서울에서 계속 출퇴근을 하고 있어요. 지금도. 하루에 택시비가 7만 원이 나와요. 왔다 갔다. 근데 제가 이제 4월 11일에 광교로 이사를 옵니다. 그냥 가까워지니까요. 시간이 가능하면 월화도 혹시 열어서, 월화에 학원이 잘 없잖아, 너희들 맞지? 그때 열면 조금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수요 조사를 받을 예정이고요. 이거는 만약에 막판에 작품을 때려 넣어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정규 수업 시간에 다 못할 정도로. 그럴 때는 제가 동영상 강의를 찍어서 예를 들어 이제 요런 것도 참고를 해봐라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세하게는 해설을 안 하더라도 만 10작품 같은 거 프린트로 때려주시면 그건 제가 한 2시간, 3시간 내외로 잠깐만 2시간, 3시간 내외로 제가 찍어서 드릴 예정입니다. 요거는 분량이 많을 시 어쨌든 최대한 정규 강의 시간 내에 소화를 할 겁니다. 시간 낭비하지 않으시도록. 요것도 중요한데요. 이제 서원과 같은 경우는 작품 연계도 많고요. 신봉도 꽤 하는 편이고. 예를 들어 한 20작품, 뭐 예를 들어 10작품이 있다 칩시다. 그래도 한 작품에서 가지를 뻗다 보면 한 5, 6개씩 뻗어 나갈 수 있어요. 학습 활동에 있는 작품까지 더하면 20개 충분히 커버 가능하거든요. 그럼 거기서 5개씩만 뻗어도 100개입니다. 그걸 리스트를 드린다 한들 여러분이 그걸 맞출 수 있을까요? 원래 맞출 수 있는 아이들만 맞춥니다. 무슨 말이냐면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이거예요. 이 적중. 적중이 왜 필요합니까? 적중을 하면 좋죠. 적중을 했는데 예를 들어 한 5개, 10개만 말했어. 맞지? 그리고 그걸 아주 자세하게 해설을 해줬어. 그 중에 한두 개 나왔어. 이건 적중이죠. 이게 적중이죠. 근데 막 난사를 했어. 한 100개를 때렸어. 이따만큼 줬어. 애들 다 보지도 못해. 적중 자료라는데 두께가 이러면 이건 사람 앞에 놓고 그 기계총으로 난사한 거예요. 안 맞으면 비정상이죠. 그래 놓고 적중했습니다. 저희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이 씨발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이런 거 절대 안 하겠다. 제가 말하는 거 뭐냐면 이걸 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고요. 적중할 수 있는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참고 자료를 드리는데 만약에 제가 나온 자료에서 적중을 했다 한들 여러분의 어머니께 적중했습니다 보내지 않을 겁니다. 광고도 안 할 거예요. 그게 필요가 없는 거 알아요. 잘 봐. 학원 선생님들 면피야. 강사들 면피라고. 면피용이야. 체면 차리용이라고. 야 예지야 너 왜 못 맞췄어? 내가 줬잖아 자료. 그 자료 못 봤어? 아니 선생님 100개가 넘는데 이거 어떻게 다 야 봤어야지. 주말에 봤어야지. 나왔잖아. 에휴 가르치면 뭐하냐. 틀려오는데 가버려. 개쓰레기입니다 이거.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이런 짓 안 하겠습니다. 진짜 싫어요. 그래서 그거 안 하겠다는 거고요. 미리 말씀드립니다. 수업하면서 관련되는 작품은 드릴 겁니다. 예, 설명도 드리고 리스트도 드릴 수 있어요. 간단하게 찾아보시면 되고 정말 나올 것 같으면 직보때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한 5개만 하겠습니다. 정말 나올 것 같으면 5개만 하겠습니다. 5개 중에 하나 나오면 그건 적중했다고 할게요. 그건 괜찮지? 오케이. 됐고요. 요 개인 연락처는 신규생들한테 제 명함을 드릴 겁니다. 그 명함을 드리면 제 번호가 있어요. 요거 있거든요. 명함통이. 요거 제가 나중에 드릴 테니까 그 번호 등록해 놓으시고 저한테 카톡 보내셔도 되고 뭐 질문 보내셔도 되고 뭐 상담 신청하셔도 됩니다. 상담은 평일에 다 가능하니까 간단하게 오셔서 뭐 저는 이렇습니다. 저는 왜 공부를 못 할까요? 뭐 하소연 늘어놓으셔도 되고요. 가끔 수업 시간에 잘 맞추거나 태도 좋으면 제가 제 기분에 따라서 기프티콘도 쏘고 뭐 맛있게 먹으라고 커피도 싸드리고 하니까 그 용도라도 카카오톡 등록을 해주세요. 나중에 선물 받아갈 때 등록하시는 분들이 있던데 그렇게 되어 있으면 안 드리겠습니다. 안 드리겠습니다. 됐고요. 자, 앞에 다 설명을 했고 과제 및 테스트 안 냅니다. 왜? 그렇게 하려고? 매주 과제 범위 안 냈는데 자 필기할 거 자 필기할 것이라고 적어놓은 거는 이거 과제 범위를 제가 수업 아까 말한 것처럼 수업 중후반에 말해드릴 거니까 문자로 다시 안 나가요. 그 과제집에다가 적으시면 돼요. 잠깐만 하는 김에 제가 설명을 드리면 오늘 아마 신본고는 잠깐만요. 과제집 좀 펴보시고요. 하는 김에 적읍시다. 페이지 6페이지부터 22페이지 42페이지부터 84페이지입니다.
이걸 다음 주까지 풀어오시면 됩니다. 과제 범위. 뭐 적으시면서 들으세요. 과제는 아까 말씀드렸고요. 뭐 성실하게 해오시면 되고 어차피 교과서 필수 문제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고난도 문제도 아니고 쉽게 푸시면서 그냥 정확성 있게만 푸세요. 중요한 게 테스트인데 테스트가 자 정규 재원생들도 잘 들으세요. 이전에 했던 시스템하고 좀 달라요. 첫 번째, 제 테스트는 누적입니다. 1주차 배웠던 거 2주차에 시험 치고 2주차에 배웠던 거 3주차에 시험 치고 이런 시스템 아니고요. 1주차에 배웠던 거 2주차에 시험 치고 3주차에 시험 칠 때는 1주차 플러스 2주차로 갑니다. 그리고 1주차의 시험은 좀 난도가 올라갈 거고 2주차는 상당히 그래도 노멀한 수준으로 나오겠죠. 4주차 가면 당연히 그 앞에 싹 다 누적돼서 칠 거고요. 이거 하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누적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복습할 수 있도록 계속 유도를 할 겁니다. 괜찮죠? 그러니까 한 번이라도 더 보는 게 중요해요. 그렇게 되는 거고요. 여기 아까 말했던 순차적 난도 증가고 테스트 유형은 OX 퀴즈부터 뭐 모의고사 문제까지 오지선다까지 낼 수 있고 주관식 나갈 수 있습니다. 단 서술형은 없어요. 이건 조교들이 채점을 해서 만약 서술형을 내고 싶긴 한데 내면은 이제 채점 시비가 붙을 수 있어요. 이거 왜 나는 이렇게 썼는데 이게 왜 안 되냐 이렇게 붙을 수 있기 때문에 학원 방침상 주관식까지만 됩니다. 근데 대부분 주관식도 거의 안 낼 거고 OX 아니면 오지선다입니다. 선지 판별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낼 거고 네. 다른 거 없고요. 요거. 네. 하위 30%는 무조건 보충학습 페널티입니다. 이게 좀 달라진 건데 원래는 몇 점 이하로 내려가면 남았죠. 근데 이제는 하위 30%는 무조건 남습니다. 여기 22명이니까 뭐 한 6, 7명 남겠네요. 그렇죠? 단 제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요거는 방침상 데스크에서 결정합니다. 데스크의 주임님과 조교님들의 회의를 거쳐서 아마 그분들이 채점을 하시기 때문에 할 거고 시험 출제는 제가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왜 쟤는 가고 저는 남았는데요. 그 항의 저한테 할 필요 없고 알겠죠? 만약 항의를 할 거면 이제 데스크에 가셔서 항의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원래는 제 시험지를 드리고 제 시험지 양이 좀 많아요. 맞지? 한 20문제 원래 냈으면 제 시험지 뭐 30문제, 40문제 이런 식으로 내는 건데 전 제 시험지도 문제를 똑같이 출제하겠습니다. 문제 더 늘리지 않을게요. 대신 퀄리티 좋은 문제 가져올 거고 제가 어쨌든 심사숙고해서 낼 거고 첫 번째 이제 시험을 치고 제가 답을 불러드리든 답을 맞춰볼 거 아닙니까? 맞죠? 쉬는 시간에 답을 맞춰보시겠죠? 이럴 수 있어. 3번의 정답 5번이다. 3번의 정답 5번, 4번의 정답 1번, 2번의 정답 2번 이런 식으로 외웠어? O,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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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O, O 이런 식으로 외웠어? 그대로 쓰고 만약에 나가시면 저한테 걸리면은 제가 따로 조치하겠습니다. 제가 혹시 불시에 물어봤을 때 이 정답 이유가 뭡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대답을 어느 정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하는 순간 뺏겼다라고 간주를 하겠습니다. 뭐 진짜 모를 수 있긴 한데 그러니까 웬만하면 그러지 마시라는 거고 그렇게 하시길 위해서 제가 다른 제 시험지를 안 드리는 거예요. 똑같은 시험지 드리되 틀린 문제 그 자리에서 또 뭐 복습하면서 오답 점검하라고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항상 공부의 핵심은 공부 양치기 문제 많이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틀린 문제 다시 한번 체크하는 거. 맞은 문제도 왜 맞았는지 체크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구성해 놨습니다. 과제 미비로 페널티 받을 수도 있고요. 이건 과제 페널티라고 합니다. 여기에 적힐 거예요. 여기 예를 보시면 풍덕고르기 막 적혀 있죠? 뭐 테스트 미통과 이런 식으로 적혀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2교시 끝나면 아마 1교시, 2교시 끝나면 적혀 있을 거고 그거 보고 명단에 있으신 분들은 남으시면 됩니다. 됐죠? 남는 시간에 대해서 물어보시는데 원래는 무한정이 기본이지만 학원 수용 인원상 아마 최대 1시간일 거예요. 한 40분에서 1시간일 거니까 하위 30% 걸렸다 하시더라도 그냥 복습 한번 하고 간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주의사항입니다. 요거만 좀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거의 다 왔어요. 제가 제일 극혐하는 두 가지 지각하고 조는 겁니다. 오늘은 첫날이니까 학원을 못 찾았을 수도 있고 엘리베이터를 좀 기다렸을 수도 있고 차가 늦게 왔을 수도 있겠죠. 다음 주부터는 지각하는 거 제가 싫어하기 때문에 혼내겠습니다.
뭐 어떻게 혼낼지는 모르겠는데 뭐라고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점점 지각을 많이 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당연히 강사로서 애정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대충 한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거 좀 금물해 주시고, 혹시 정말 늦을 수밖에 없는 사유가 있다 라고 하면 데스크에 미리 전화를 주십시오. 얼마 정도 늦는다 라고 제가 알고 있어야 시간을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조는 행위, 이거 졸라 중요한데요. 물론 학생이 조는 건 강사 책임이긴 합니다. 다만 대부분 살아있는데 한두 명 조는 행위는 학생의 책임이라 보고, 물론 절반 정도 존다 하면 이제 여기서 제가 대가리 받겠습니다. 그건 제 잘못이기 때문에. 그거 아닌 이상은 학생이 잘못이 있는 건데, 정말 컨디션이 안 좋았을 수도 있죠. 그 전에 못 잤을 수도 있고 시험 준비를 했을 수도 있어요. 이해합니다. 피곤한 거 이해해요. 그러면 제가 강조하는 건 졸았다라고 해서 혼나는 게 아니고, 조는 행위를 이겨내려고 하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졸음이 오시면 저한테 표시해 주시고 손 잠깐 들어주시면 저 뒤에 나가서 서서 잠깐 들으시면 됩니다. 시선 의식하실 필요 없고, 혹은 잠깐 손 들고 뒤에 나가서 데스크한테 가서 사탕을 하나 달라 하세요. 사탕을 좀 먹고 들어오셔도 됩니다. 제가 요런 젤리 같은 것도 제 돈을 사서 나눠 드릴 건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취식이 불가능해서 그냥 나중에 갈 때 드시고요. 세수하고 오셔도 됩니다. 단 졸지만 않으시면 돼요. 자, 하나 더. 오케이. 머리 지금 기대고 있거든요, 친구. 머리 기대고 계셔도 됩니다. 계셔도 되고 머리 기대셔도 돼요. 발 떠는 건 조금 그런 것 같아요. 수업에 너무 방해가 되기 때문에. 발 뻗으셔도 돼요. 앞에 의자 빈자리 있으면 다리 뻗고 수업 들으셔도 돼. 허리 세울 필요 없어요. 허리를 구부정하게 들으셔도 되고, 팔짱 끼셔도 되고, 껌 씹으셔도 됩니다. 턱 괴셔도 되고, 다 상관없어. 단 졸지만 않으면 돼요. 그런 자유를 드린 이유는 졸지 않아라, 졸지 마라 라고 강조하는 거기 때문에, 편하게 하시되 졸면은 나갑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머리 박고 잔다, 아웃입니다. 그건 저는 개무시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맞죠? 그거 아니고, 근데 2번, 3번 졸았다. 제가 지명을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예지가 졸았다 하면, 예지야 졸면 안 돼. 이제 일어나서 뒤로 나가셔야 되는데, 자, 예지야 나가자 했는데 쪽팔리니까 이렇게 해요. 저 끝까지 물어봅니다. 나가라고. 나가시면 돼요. 그냥 쿨하게 나가시는 게 훨씬 편합니다. 됐죠? 자, 요거 안내원칙 거부. 전 여러분이 거의 성인에 가깝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물론 아직까지 미자긴 하지만 그래도 성인에 가깝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거부할 수 있는 거부권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야, 요런 원칙들이 있어? 지켜야 돼 라고 하는 건데 전 거부하겠어요. 할 수 있잖아, 맞지? 그럼 거부권을 사용하셔도 돼요. 단 거부하면 저도 마찬가지로 거부하겠습니다. 쌍방의 합의에 의해서 제가 거부한다는 건 제가 더 이상 그 학생을 터치하지 않고 관리하지 않겠다는 걸 의미합니다. 수업 듣지 마라 이건 아니고요. 오케이, 너 수업 듣고 집에 가라 요거고요. 그걸 원하시면 거부할 수 있으나 추천드리진 않고, 웬만하면 원칙을 받아들였으면 좋겠네요. 교재 미지참 잘 보세요. 교재 데스크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흑백으로 인쇄되어 있어요. 단 본 교재를 꼭 들고 오시는 게 좋고, 흑백 인쇄된 프린트에 받아서 필기를 하셨다면 다음 시간까지 본 교재에 다시 필기를 좀 옮겨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정도는 매너. 개별 사유로 있는 결석, 이거 엄청 중요합니다. 제가 오늘 죽전고 수업을 하다가 이제 죽전고 타임이 2개 깔려서 어제 하나 하고 오늘 하나 했는데, 죽전고 수업을 시작하자마자 코로나가 걸렸다라고 알려줬어요. 그 사실 원래는 해주면 안 되는 건데 어쨌든 찍었거든요. 동영상을. 원래 내신 자체는 동영상 촬영이 불가능합니다. 원래 안 해주는 게 방침이에요. 단 코로나가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코로나 걸린 게 본인 탓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찍어서 보내주는 건데, 잘 들으세요. 코로나로 구라치다 걸리면 은근히 있습니다. 코로나로 구라치다 걸리면 제가 엄히 벌하겠습니다. 정말로. 정말. 요즘에 너무 이상한 세상이라 양성 마스크도 돈 주고 팔잖아. 그거 봤어요, 기사? 나 양성 걸렸어. 그래서 그걸 마스크 쓰고 있었어. 이 마스크를 쓰면 코로나 걸린대. 그걸 돈 주고 팔아요. 왜? 그 마스크를 쓰면 코로나 걸리고 지원금을 받으니까. 이런 현상도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100%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혹시 코로나 걸렸으면 잘 들어. 기침하지 말고. 코로나 걸렸으면 그 확진자 메시지가 온다면서요.
혹시 걸리셨던 분? 네. 이미 많이 걸리셨네. 그 확진자 메시지 보내주시면 돼요. 알겠죠? 그거 보고 제가 동영상 강의 찍어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미리 알려주셔야 돼요. 이거 제가 제 손으로 찍어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직접 다 찍고 세팅해서 집에 가서 또 편집해서 드리는 겁니다. 이해되죠? 조교 도움도 없어요. 그러니까 미리 해주셔야 돼요. 오케이. 네. 좋습니다. 수업 내용 외에 추가 문의사항은 데스크로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교재비, 그다음에 그 이후에 되는 수능 시스템에 대한 문의, 그다음에 뭐 학원비 결제, 그다음에 뭐 보강에 대한 뭐 추가 사항 이런 것들 데스크로 문의 주시면 됩니다. 수업 내용에 관한 거, 상담 내용에 관한 건 제 전화번호 주시면 되는데 학원 전체 시스템에 관한 건 데스크로 전화를 해야 반영이 돼요. 알겠죠? 오케이. 여기까지 다 했고요. 네, 제가 경향 분석지를 좀 나눠드릴게요. 질문 있나요? 질문? 질문 없어? 질문 있어요? 어떤 질문이라도 괜찮은데? 예지 질문 있어? 없어? 제가 OT 할 때는 좀 딱딱하게 하는 편이에요. 네. 무슨 지금 독재자처럼 연설하고 있는 것 같아서 수업할 때는 좀 더 부드럽고 재밌게 하겠습니다. 네, 잠깐 볼게요. 어디 뺏긴 거 아니고 각 학교별로 제가 한 달 전에 제가 다 기출문제 풀어보고 쓴 거고요. 크게 뭐 주의할 점은 없는데 특징이에요. 그냥 여기 제가 키워드를 뽑아놨어요. 팔방미인, 뭐 외부연계 선지 포함, 논술문항, 작문선지라고 돼 있는데 팔방미인형이란 건 뭐냐면 이게 순인형도 아니고 내신형도 아니고 다 섞어서 아주 지저분하게 낸다를 돌려서 깐 겁니다. 네. 보시면 뭐 다양한 유형의 문제가 출제된다 라고 돼 있고요. 정확한 시와 해석부터 자세한 소설 내용 해설, 화자의 정서 태도, 구체적인 표현법, 작품 간 상세한 비교, 보기 활용작품 이해 등 상당히 다양한 문제를 내요. 그리고 선지는 어떠냐 보시면 자, 이번 보세요. 외부 연계 작품들이 선지 속에 포함되는 경우가 빈번하다는 거 뭐냐면 아주 짧은 시조들 혹은 현대시 중에 한 연식을 떼와가지고 선지에 박아버립니다. 그 시를 해석해야 선지를 풀어낼 수 있어요. 그런 문제, 기출문제 중에 벌써 2문제나 발견됐고 그전에도 아주 빈번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기본적으로 아주 짧은 한 연이라도 아주 짧은 현대시라도 대충 이런 내용이군, 이런 정서, 태도, 감정이군 해석을 못하면 풀어낼 수가 없어. 아무리 본문 작품을 달달 외운다 한들. 이해되시죠? 오케이. 그래서 그런 게 좀 어렵다는 거고요. 네. 따라서 보시면 작품 적중 등에 의지해서는 안 된다라고 적어놨고, 태도, 정서 정확하게 정리해놓고 이것까지 가는 걸 조금 더 빠르게 갈 수 있도록 어떤 구절을 보고 상황이 어떻고 정서가 어떻고 태도가 어떻고 이걸 아주 빠르게 갈 수 있도록 연습하는 거에 좀 집중해 보겠습니다. 네, 밑에 돼 있죠. 짧은 시구절 속 핵심 내용 추출법을 익히는데 주력해야 된다라고 적어 놓은 겁니다. 그게 논술문항 작문선지인데 뭐 논술문항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다고 하니까 이거는 잠깐 패스하시고 확정되면 그때 다시 얘기를 해보죠. 그리고 밑에 보시면 선지에 제시된 내용이 타 학교 대비 많은 편이다라고 돼 있는데 선지 길이가 엄청 길어요. 이게 지랄 맞은 겁니다. 이게 선지 자체가 깁니다. 선지 자체가 길어요. 그래서 선지의 문장 당연히 길고요. 문장도 꼬아놓고 내용도 상당히 복잡하게 꼬아놨어요. 그러니까 작품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 이외에 선지를 빠르고 정확하게 선지 내용을 캐치하는 것 이게 엄청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계속 설명하면서 선지 판별률을 계속 연습시킬 거고 문제를 푸실 때도 여러분 정답이 중요한 게 아니야. 잘 봐. 기출문제든 이 교과서 실전 문제든 자 내신 공부할 때 이렇게 해야 돼. 정답이 중요한 게 아니야. 어떤 선지가 나오는지가 중요한 겁니다. 아까 배웠던 작품에서 이런 내용이 선지 요렇게 나올 수 있구나. 요걸 익숙하게 느껴가는 과정이 중요한 거야. 그걸 공부해야 돼 대신에. 이해되시죠? 왜? 작품이 정해져 있잖아. 작품이 정해져 있잖아. 맞지? 진도 범위가 정해져 있잖아. 그럼 작품은 확장될 수 있어. 맞지? 연계 작품 확장될 수 있거든? 근데 본 작품은 확장이 안 되지. 그럼 본 작품 안에서 건드릴 수 있는 정서, 감정, 태도는 어느 정도 그러니까 일맥상통하고 비슷비슷해요. 그럼 선지 구성은 비슷할 수 있어. 제 생각은 그래요.
그러니까 요런 내용에서 요런 선지로 나올 수 있구나. 요 정도까지 확장될 수 있구나. 이해되시죠? 그런 걸 좀 연습해야 되고 문제 푸실 때도 그런 걸 집중해서 보셔야 된다. 신봉고 학생이 몇 명인가요? 360? 360명 정도 되나요? 몇 명이 돼요? 380대. 380 되나요? 1등급하고 2등급 초반까지 하면 다 들어갈 수 있나요? 아, 그렇지 않아요? 아, 22명이니까. 그렇잖아. 380명에다 4% 때리면, 뭐, 4832에, 그쵸? 어? 15명, 14명. 아, 그러니까요. 14, 15에다가 2등급 한 10명 붙이면 되겠네요. 불가능한 일은 아니죠. 예.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고, 비웃지 마시고. 목표는 거대하게 챙깁시다. 자, 지난 1학년 2학기 때 1등급이셨던 분, 손? 이미 3명이 있네요. 그러니까 이 3분은 지키시면 되고, 다른 분들 이제 챙기시면 되겠네. 2등급이셨던 분, 손? 오케이. 1등급을 올리면 되고, 3등급? 네, 이분들 1등급을 올리면 되겠네요. 그 다음 밑에는 이제 2등급까지만 갑시다. 알겠죠? 차근차근 올라가면 될 것 같아요. 됐습니다. 여기까지 보시고 밑에 예시 문제 있습니다. 2-1 중간고사 기출인데 요거는 이제 서술형 문제 나올 때 좀 이렇게까지 하나하나 다 물어본다. 보시면 구체적 내용을 윗글에 찾아 모두 서술하시오. 보기에 니은의 내용을 각각 서술하시오. 이 각각이라는 글자가 사람 미치게 만들거든요. 싹 다 적어라 이런 느낌으로 내는 게 많아요. 그래서 기출문제 보실 때 이런 거 좀 주의해서 보셔야 된다는 거고, 네, 요거 경향 분석까지는 다 했습니다. 됐죠? 오케이. 시간이 애매하게 5분 정도 남은 관계로 일단 살짝 본문 작품 들어가서 개감만 살짝 잡아볼게요.